결국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그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레전드급은 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길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 위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10,000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막 새도 지저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 성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모르나 뭐 또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이렇게 박사님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이상이지. 8시간 정규 이상? 근무 시간 이상. 그럼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이게 파이프 담배라 좀 오래 피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피도 1시간 정도잖아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다음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 뜯을 동안 또 한두 시간 나무 심고 이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인 성실함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2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성실함이 아닌가. 두 번째 가르침.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트고 그 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뭔가 하나 하는데 한두 달 해본다고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두 달만 해보고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한 번 시도해서 딱 한 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를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양치기가 그거를 씹으면서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양치기한테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개 중에 1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0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심어보면서 나면서 자기가 타이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10개 중에 2개, 3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채용할 때 그 채용 요건에 보면은 남들이 보면 좀 터무니없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빨리 많이 해야 된다. 빨리 많이. 이거 얼마나 짜증나요. 많이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꾸준히라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주일에 1개씩 해갖고 1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50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2개씩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2개니까 25일이면은 1년치가 벌써 검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계점이 한 번 넘어가면은 좀 그때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막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기회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잘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진짜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 꾸준히 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0까지 사는데 평생 뭐 도전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라면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정성은 기본 실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실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그럼 프로는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프로는 매일 미니멈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기본기로만 일하는 거예요. 프로는. 그 최선은 월드 시리즈나 한국 시리즈 토너먼트에서만 하는 거지 프로가 매일 최선을 다한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 왜냐면 매일 해야 되는데 프로는요. 꾸준함은 단순계든 복잡계든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뭔가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거를 꾸준히 한다? 그게 말이 쉽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그거를 잘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진짜 확. 이게 진짜 한번 나 자신을 확 어디 담갔다 빼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나가 되고 내가 일이 돼서 진짜 덕업일치의 시대가 와요. 이 덕업일치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난 저게 덕업일치일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맨 처음에 힘들다고요 다. 그 과정에서 인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졸고합니다. 제가 이제 한 3, 4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졸고하면 다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범이 되고 싶어요. 모범. 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쟤는 진짜 언행일치 하는 애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도 꼭 진짜 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졸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저랑 고 작가님이랑 영상도 이게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막 둘 다 아플 때, 특히 둘 다 아플 때. 그 다음에 막 가족에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습관이 돼서 졸고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함께 가는 졸고러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죽어라고 졸고 할 겁니다. 그 인계점을 넘는 순간이 있는데 진짜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 기쁨을 모를 정도로 그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꾸준함,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좋네요. 네,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꾸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졸고하십시오. 대부분 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다 그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의 씨앗들이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발현한 거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떤 씨앗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 일단은 논이나 밭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려고. 당장
걸음부터 뿌리시라고. 힘든 것부터 하라고. 왜? 걸음을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걸음부터 뿌리라고. 다 너무 결과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예. 아, 내가 이 시스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운동해야 돼.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 꼬박꼬박 걸으면 좋은 거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걷잖아요, 좋은데도. 그렇죠? 오락을 하는데 걷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초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료법이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가장 치료법이라고 좋은 게 알려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안 걸을 것 같아요? 다 살려고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덜 절실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절실하면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절실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절실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 말만 절실한 거예요, 말만. 실제로는 유행이에요, 유행.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바뀌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 관리 못하고 있는 시험 관리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다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초기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유 시간도 있고 뭐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활용하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4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빈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시간들을 잘 체킹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게 하루 이틀이면 작겠지만 그게 한 달, 3개월, 1년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쥐어 짜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끼키야 늦어봤자 2년 늦은 사람, 1년 늦은 사람, 굳이 말로 하자면은 뭐 3년 늦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두 달치씩 시간을 뽑아내면은 뭐 6년이면은 1년이 만회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 결국엔 40대에는 이미 나는 효율은 더 높게 쓰고 있고 시간은 따라잡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로 많아요? 널렸습니다. 이게 뭐 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 나왔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보상이 나와요. 만약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한 것이 역으로 후회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8분이 걸려요. 그 빛이 도달하는데 노력은 지금 뽑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그게 노력이 빛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어내야 그게 20년, 30년 뒤에 빛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평범한 서적을 정말 명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행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명저야. 네.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평범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20대)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20대가 제가 만약에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들. 이게 그 각 포스팅마다 좋아요가 있는데 이게 상위권이었어요. 4위 정도 해요.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책을 시간 나면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우선순위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의 주말은 금, 토, 일은 연속으로 책만 읽는 것이지요.
대부분 책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책 읽으면은 책 읽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잘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체력이 쌓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30대가 되니 체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완전 극공감. 극공감합니다. 머릿속에 계획은 많이 있지만 체력이 부족하니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같은 구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20대로 돌아가도 축구는 다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수영 같은 근지구력이 필요한 운동과 코어 운동은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30대에 체력이 받쳐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유용한 툴을 마스터하겠습니다. 이 툴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인데요. 네. 학생 시절 조별 발표에 PPT 작성을 피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엑셀 PPT는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회사 내에서는 오피스 툴을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효과적으로 표현을 위해 툴을 사용법을 익히면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내용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언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쓸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다. 그건 엄청나게 시간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음. 이거는 복리 효과의 거의 절정이에요. 매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10분씩 1시간씩 아끼는 게 1년이 누적이 된다. 그랬던 사람과 5분씩 10분씩 느려진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는 되게 괴로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사업 하나는 꼭 해보겠습니다.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에 목숨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현실적이죠. 찹쌀떡이라도 본인이 직접 팔아보라는 말입니다. 결국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해보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주체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봐야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공시키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 시니어 입장,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딱 티가 납니다. 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하다못해 벼룩시장에서라도 뭘 팔아보고 그렇게 해서 경제 관념을 익히는 게 아니라 경제 경험을 느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언이 오우씨. 박스가 열로 저도 애드립이었는데 경제 경험. 예, 그렇지. 예, 보통 경제 관념을 익히라 그렇지. 그러잖아요. 경제 그거는 경험이 머릿속으로 중요하지. 느끼는 거고. 불확실성과 한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간지나는 말을 하시다니. 근데 그게 엄청난 공포와 네.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고통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앞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원래 인생은 불확실성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치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읽기와 쓰기는 뭐 반드시 마스터할 겁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영어와 읽기와 쓰기는 반드시 마스터할 것입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영어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영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읽기는 너무 3번 중요합니다. 영어로 정보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맹 같은 정보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영어로 일을 해도 막상 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읽고 써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를 완벽하게 잘하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항상 어떤 조직에서 일해도 그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꾸준히 할 것입니다. 저도 20대에 돈만 무조건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고 시간 제약이 조금 사라져서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에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적지만 예전보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봉사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대에 부자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되게 풍요롭게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벌어봤거든요. 그때 그 쾌감은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었고 그 봉사활동은 뭐였냐면은 내 현재를 진짜 충만하게 해줬어요. 봉사활동은 이거는 핵심 습관이 아니라 진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다음에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이게 원래 1위예요. 1위. 그 40대, 50대, 60대한테는 M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 제일 뭐 후회하냐? 공부 못한 거. 이게 그렇죠. 1위예요. 1위.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어떤 점수를 얻기 위한 요령 있는 공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게 파고들고 또 넓게 교양을 쌓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설프게 학점을 채우는 교양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웬만한 인접 전공의 기초 전공 과목은 다 수강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20대 때 할 수 있는 거야. 대학교 다닐 때. 만약에 안 되면 청강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초 교양을 완전 열심히 제대로 들을 것입니다. 이제 체력을 쌓겠다는 거죠, 공부. 네. 저는 이거 진짜 한 23,000% 동의해요. 20대 때는 공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때 공부해놓은 걸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우리 20대 후의 대망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게 제 일부러 마지막에 배치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2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이분 되게 제 이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40대인 지금도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대라고 딱히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대요. 그러다가 떠오른 20대만의 특권이 떠올랐습니다. 20대만의 특권이 떠올랐대요. 바로 실패. 30대는 결혼을 시작합니다. 40대는 가장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쉽사리 용인되지 못합니다. 20대는 그런 면에서 특별합니다. 이때는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성공이 도전을 멈추게 하여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죠. 이분 내공이 좀 되게 깊으세요. 20대의 실패는 훈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었는지 알려주는 훈장입니다. 그러니 20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세요.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조바심이 엄청나요. 실패를 안 하고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계속 그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이제 20대 친구들 보면 누구 뭐 입시에 성공한 친구, 뭐 좋은 대학 간 친구, 뭐 일찍 취업한 친구 부러워하겠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의학적으로 늙었냐 안 늙었냐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뼈가 붙으면은 그 뼈가 더 단단해져요. 그게 이제 젊음의 상징인 거죠. 아픈 다음에 훨씬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늙으면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늙으면은 그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또 부러져요, 거기가. 어르신들 가장 위험한 게 예. 엎어지는 예.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젊고 예. 나쁜 거의 차이예요, 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진짜 여러분이 이게 뭔가 아픔을 겪었다는 거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한 개라도 실천해 보시면은 나중에 참 내가 그때 이걸 하길 잘했었구나 하고 그렇게 기뻐하실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뭔가를 시작해도 금방 흥미를 잃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직업을 가졌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꾸준한 취미생활이나 어딘가에 몰두하고 열정을 태우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저 신기할 뿐이에요. 살다 보면 뭐에라도 꽂히겠지 싶지만 가끔씩 울적해진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이제 막 내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목숨 걸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될 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언제냐? 앞으로 인생 일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생 일식. 일식이 뭐죠? 이렇게 달이랑 태양이랑 가려져서 대낮인데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냥 머스트라고도 합시다. 머스트예요. 두 번째 거는 원하는 일. 원트라고 합시다. 머스트와 원트는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 완전 운.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이다. 로또.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마치 미디어에 나와서 너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때려쳐라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일식이 뭐죠 아까? 크로스오버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런 순간이 살다 보면 가끔 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뭐예요? 요 순간이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요때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원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현실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냐? 첫 번째, 리더들, 직원들이 자아 실현을 하게 해주면은 정상적인 직원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 어떤 직원이 거기서 그 내적 동기라 그런 거거든요. 내적 동기가 생기면은 안 시켜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겠어요? 일반인들? 그럼 내 직업에서 내가 내 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일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내가 직장 일을 다니면서 이런 구간이 있나 없나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출근하기 싫어 죽겠네.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무조건 배울 게 있어요. 내가 청소를 해도 여러분 이 청소가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 운동량을 충족합니다. 이거를 들은 사람과 그냥 대조군으로 안 들은 사람들의 호르몬 측정을 했을 때 어때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인지만 해도 모든 호르몬 수치, 모든 건강 수치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왜 거지 같냐? 아까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동일광에. 근데 머스트가 이건데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인데 보통 원트는 요만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원트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원트는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레벨 원트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고민조차 안 해서 내 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인생에서 목숨 걸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오버랩 될 게 없는 거예요. 머스트만 있는 거야 인생에서. 이 일식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찾는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업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과업이에요. 이거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려면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방향? 학습 능력과 시도예요.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높으면은 뭘 해도 재밌어질 확률이 높아요. 몰입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가 비슷할 때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준이 여기 있는데 이게 수준이 여기 있는데 과제 난이도가 낮으면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데 과제 난이도가 여기면 여러분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수준이 맞아야 돼요. 진짜 내가 즐겁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는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높으면은 과제 난이도가 있으면 금방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럼 또 뭐가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원대. 정말로 내가 신념 있고 내 내적 동기가 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원대. 그럼 어때요? 이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오버랩 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내적 동기를 갖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조 기부가 꿈이에요. 엄청나죠, 꿈 크기가? 그러면은 그 1조 기부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예요. 내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때요? 100시간씩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100시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인생에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때는 must와 want가 있는데 그게 합쳐졌을 때, 요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기회가 왔다 그러거든요. 실패를 하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요때 내가 목숨 안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돼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왔을 때는 무조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실패를 해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목숨 걸을 때 언제다? must, want, cross. 요때는 다 진짜 내 혼을 쥐어 짜내서, 열정을 쥐어 짜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다?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걸 진짜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진짜 지적 충족, 뭐 정서적 충족 모든 걸 느낄 때는 언제다? must랑 want랑 겹쳐졌을 때, 목숨 걸었을 때. 인생은 사실 이거를 위해 사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 100시간. 이 100시간은 기본이다. 와, 여러분 주 100시간 하면은 벌써 토 나오죠? 왜 이 주 100시간이 기본이냐면은 지금 이 강연을 보는 분들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 뭔가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내 전문 분야에 자신이 있는가 따져봤을 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뭔가를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뭔가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이 썩어갖고 세상이 잘못됐고 나만 그냥 억울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억울하게 살 거야. 그 억울함의 감옥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함의 감옥의 키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억울함의 감옥에 잠그는 게 어디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열고 나가면 되고 밖에서 사람들이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잠금 장치는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잠가놓고 아, 왜 안 열어주지? 왜 안 열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 100시간은 여기서 막 내가 100시간처럼 진짜 개처럼 일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주 100시간은 뭘 의미하냐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시간 40시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40시간은 디폴트예요. 일을 해서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40시간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0시간이 남잖아요, 60시간?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아니면 공부를 하던 내가 성장하는 방향에 60시간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주 5일로 따졌을 때 나누면은 결국엔 20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4시간씩 자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잠 안 자면 여러분 죽습니다. 잠 이상의 보약이 없는데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 하면 안 되고 결국엔 주 7일로 봐야 돼요. 주 7일로 보면은 하루에 14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이니까 10시간이죠. 7시간씩 잠을 자도 3시간이 남아요. 이 14시간씩을 일하면은 내가 일하고 나머지 60시간, 우리 이제 2시간 뺐으니까 58시간이겠죠? 이 58시간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회사거나 여러분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사업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리랜서 뭐 이런 거여서 여러분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또 분리된 게 아니라 크게 이거는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시간씩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전공을 한 학기에 12학점씩 듣는다고 쳐볼게요. 대학교에서 이제 뭐 전문가가 되는 기초과정이 대학을 가는 건데 12학점씩 60학점을 들으면 기초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한 학점이 1시간이죠, 그쵸? 일주일이니까 3개월에다가 4주 곱하면은 12. 여러분이 전공을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듣는 데가 720시간. 그래서 대충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하면은 1000시간 정도 정말 공부하면은
기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00시간. 그럼 약간 중급자까지 되는데 따지고 하면은 내가 2000시간 잡아줄게. 2000시간. 그럼 아까 우리 몇 시간 잡았죠? 60시간이라고 할게요. 60시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좀 계산하기 쉽게 1800시간으로 바꿀게요. 나누면은 뭐야? 30주. 1년이면은 여러분이 전공 하나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요. 주 100시간이라면은. 테드x 강연 중에 하나가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강연을 첨강을 해갖고 다 들어요. 전공 과목을 1년 만에 다 들어요. 실제로 그런 애가 미국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계속 후회만 해. 계속 후회만 해. 내가 주 100시간씩 일해서 60시간씩 따라잡으면은 내가 뭔 전공을 해도 마스터할 수가 있는데 계속 후회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자고 유튜브 보고 오락하고 미드 보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후회하고 이런데 60시간을 쓰고 있어. 이런데 이거는 내 인생을 깎아먹는데 60시간 쓰고 있는 거야. 60시간을 어림도 없어. 이런 걸로는요. 100 한 3년만 이렇게 살죠?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서울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연고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고깃집을 하는데 그다음에 코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명문대를 못 갔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다음에 대학은 여러분 기능은 필터링인데 필터 기능도 무너지고 있어. 지금 공채를 안 하는데 대학 가는 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나이가 50이건 60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 마케터야. 저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해요. 그럼 여러분 60인 거에 누가 간섭을 해요? 안 한다고요. 제가 실제로 주 100시간을 합니다. 실제로 100시간 하니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내가 돈은 벌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대표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우리 웅이사님 다 그래요. 모든 유튜버를 만나면 나한테 다 물어봐. 저희 웅이사님은 매일 컨텐츠가 올라오죠? 100시간 일하니까. 100시간 일하니까. 홍이사님은 지금 굴리는 프로젝트가 3개예요. 3개. 왜? 100시간 일한다니까? 보통 주 40시간 일하는데 100시간 일하면 어떡해요? 2.5개 하는 거예요. 남들 할 때. 된다니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하면 할수록 지금 늘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시간이라는 게 왜 좋냐면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100시간을 하면 뭔가 고통스러워. 점점 익숙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면은 할수록 늘어요. 내가 옛날에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떠나서 막 너무 사람들이 내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한 그 놀림이 너무 심했고 내가 너무 이거 그냥 싫어했어. 막 트라우마에 안 좋은 기억이 별별 다 있었는데 자꾸 쓰니까 어때? 그냥 완전 글 쓰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써요. 막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잘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66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주 100시간으로 한 3년은 해야 돼요. 왜? 66일 하면 인지 부조화 정도는 일어나서 맞아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한 100시간씩 3년 살죠? 그러면 뭔가 좀 안 하면 이상해져요. 막 괴로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인생 본질을 바라보게 돼요. 주 100시간.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뭔가를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제 말만 정답인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뭔가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고 나만 그냥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말했잖아. 억울함의 감옥의 키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100시간. 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삶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면 다시 여러분이 더 보이게 돼요. 모든 거에서 해결되니까. I think certainly extremely tenacious and then just work like hell. I mean, you just have to put in, 80 to 100 hour every week. And then all those things improve the odds of success. If other people are putting in 40-hour work weeks and you're putting in 100-hour work weeks, then even if you're doing the same thing, you know that you will achieve in 4 months what it takes them a year to achieve.
우리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사실상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금수저일 겁니다.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금수저라면. 진짜 금수저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게 금수저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도 후천적, 그 다음에 정서적, 그 다음에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도전할 수 있다면은 진짜 금수저예요. 근데 이 도전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엔 메타인지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시간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항상 메타인지랑 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세이프티넷. 여러분이 어떤 안전 그물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도전의 레벨이 달라야 돼요. 싱글, 그 다음에 결혼한 친구,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부모님 복양해야 되는 케이스.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잖아요. 극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뭐 유학이나 뭐 창업 이런 거 물어보면은 항상 1빠따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부모님 뭐 하시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스펙트럼을 짜는 거예요. 부모님이 금수저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힘드신가. 일단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새해 계획 우리가 어떻게 세우죠? 그냥 어디 앉아갖고 운동, 영어, 독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년 또 새해가 되면은 운동, 영어, 독서 이 무한 도돌이표에 빠집니다. 반성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뭘 세야 될지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따져보면은 반성하는 게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왜 계속 여러분의 계획이 도돌이표처럼 제자리에서 도냐? 반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이 막상 안 떠오른다는 거는 여러분 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탁월한 게 뭐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럼 어제보다 나은 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올바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바뀝니다, 사실. 산티아고 순례 간다고 해보세요. 아,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여러분 산티아고 여행 가는데 계획 어떻게 세울게요? 800km 완주 끝 하고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 어떻게 세웁니까? 자료조사 앤드 커뮤니티 가가지고 정보 다 빅데이터, 모으고, 스몰 데이터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아픈 상황 대비하고 그렇지, 1차별로 하고.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알고 감 놀러 갔는데 이미 와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구체적으로 세우고 플랜 B, C도 세우면 이제 더 좋겠죠.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저는 가면서 책을 읽을 건데 일단은 판교부터 양재까지는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야 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양재부터 고속터미널까지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동 거리도 있고 구간이 짧으니까 그때는 업무 통화를 할 겁니다. 이제 출판사 이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때 통화를 할 거고, 이제 고속터미널역에서 이제 면목역까지는 또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또 책을 읽을 겁니다. 그냥 뭐 읽으면 읽는 거지, 뭐 그다음에 업무 통화하면 하는 거지, 뭐 언제 하면 되고, 나 같으면 먼저 하고, 뭐 먼저 통화하고 그다음에 쭉 책 읽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동하다 보면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이게 집중력 깨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이 이룰 확률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성공하는 사람, 안 성공하는 사람 뭐 차이를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쉽지 않지만 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구체적이냐 안 구체적이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증명을 했는데 뭐 안 하죠. 그렇게 나는 피곤하게 살기 싫다. 뭐 그거 바뀐다고 인생 바뀌냐?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몇 년, 한 7, 8년? 몇 년인지 모르냐, 뭐 퇴사한 다음으로 치면 5년 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5년 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돈 주고 사드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알차게 그 하루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틀을 깨고 싶다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바뀌고 싶잖아요.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새로운 어떤 집단에 들어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으면은 혼자 사시는 것보다 돈 조금 들으셔도 헬스코치랑 같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예요.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없으면은 만들어라. 여러분이 불편함, 어떤 이런 진짜 힘든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뭐 짜증나죠? 뭐 누가 지겨운 거 좋아하겠습니까? 막 지겨우면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베베베베 꼬이죠. 지겨움을 이겨내는 건 되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어떤 지겨운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두 시간 노력해서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게 없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경쟁력이 전혀 될 수가 없고 어떤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인 겁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글이죠, 정글. 사방이 위험 천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진짜 마음가짐이라도 뉴런 하나라도 그래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신호가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 어떤 유무의 차이는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겨운 구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성장의 과정이다. 그걸 이겨내면은 또 여러분에게 보상이 올 거고 또 새로운 지겨움을 이겨내는 순간 뭐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시도할 거예요. 시도하면 성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패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할 거예요. 저는 작심삼일 전문이에요. 끈기가 없어서 실패하고 아파서 좌절했죠. 새벽 운동도 하루 하다가 실패했고 영어 공부도 한 달 하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늘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그런 작심삼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 인생은 계획과 실행, 실패, 자기 혐오의 연속이었지만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어요. 실패가 기본, 성공이 옵션이었죠. 탁월함이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용된 글을 말씀하신 건지 뭐 직접 말씀하신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제의 문제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게 계속 누적되면 내일의 탁월한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력인가 재능인가 라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요.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러기 때문에 이 재능론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내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간의 법칙은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대가를 연구하는 대가로 유명합니다. 이 대가들이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프로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가를 연구하는데 대가에서요. 자기가 있던 연구소 근처에 베를린 예술 종합학교가 있었나 봐요. 우리 뭐 한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에 대해서 거의 최고급 실력 있는 독일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술 학교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음악 분야 중에서도 바이올린 연주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본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은 최우수 등급이에요. 이 그룹들은 정말 이 아이들은 향후 슈퍼스타 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아이들. 두 번째 그룹은 우수 그룹, 슈퍼스타는 아니어도 뭐 프로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양호 그룹이라고 음악 교사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배우는 과정을 15분마다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음악을 바이올린 공부하는지 나오겠죠. 이 세 그룹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실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음악을 듣거나 같이 합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이 음악학교에 간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중 대부분 프로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하는 연습이다.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혼자 연습을 얼마나 했냐를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양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교사가 되려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400시간 정도 혼자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 그룹, 프로가 되려는 그룹들은 5,300시간 정도 했고 최고 그룹은 7,400시간을 혼자 연습했습니다. 뒤지게 많이 해야 돼. 뒤지게 많이 해요. 보시면 양호 그룹보다 배를 한 거예요. 배 이상을. 맞죠? 배 이상 한 거. 3,400에서 7,400인 거면. 하루에 3시간 연습할 거면은 그렇죠. 6시간 연습하는 그리고 거예요. 우수 그룹보다도 50% 이상 했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재료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그렇죠. 거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거는 요리를 하는 거죠. 지식을 얻었으면은 그거를 내가 요리를 해서 나만의 요리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강을 듣고 뭐랄까 토론을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만 한 거예요. 재료만 산 거 아니라 요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에릭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연구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었던 점 두 가지다. 첫째,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시간을 단축해 주는 지름길 같은 것도 없었고 비교적 적은 연습량만으로도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천재도 없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력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연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연습 시간이 적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그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그룹 내에서도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평균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같은 최우수 등급이지만, 최우수 그룹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력할 시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이게 노력인가 재능인가 라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데 퍼포먼스 판단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능이 있네. 얼마나 편해요. 판단해 그렇게 그냥 설명해서 필요가 결론 지어버리면 끝이에요. 재능 있잖아. 뭐 공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능은 정말로 나의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거든요. 제가 제 독서법 책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독서를 못했냐? 나 독서하는 머리가 아니니까. 독서에 재능이 없으니까. 근데 왜 수학 포기했냐? 난 수학적 머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재능이 아니라 그거는 기호예요. 기호. 태도고 태도. 재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 운동 있으면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는 나는 농구를 테니스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농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재능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재능인 줄 알고 글로 갔다가 망한 사람이 되게 많죠. 많아요. 네, 많죠. 재능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능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처음에 뭔가를 잘하면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잘하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나중에 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체스나 바둑도 IQ가 좋으면 처음엔 빨리 배우지만 프로급 이상 되면은 IQ와 프로의 성적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재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노력인밖에 없는 거죠. 재능을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재능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노력을 통해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재능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재능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예요. 맞아요. 근데 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적 정의가 여러분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예요. 뭐 바이올린도 이런 것도 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케이스. 제가 독서 열심히 하면 독서 잘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수할 멋인데 열심히 하면 당연하죠. 제가 영어 전혀 못하는데 영어 잘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무조건이죠. 결국에는 다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죠. 근데 저는 재능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성향, 기호, 그 특징이냐니까요. 근데 그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요.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알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